여러분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하루만 잘 버텨봐요.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과의 실무 협의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 SK 실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증설을 위한 8,550억 원 규모 투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영 환경을 고려해 4천억 원 규모 투자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아변 공정 공장들이 단계적으로 복구 작업을 거쳐 2023년 1분기에 모두 가동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3개월 안에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했던 모든 제품을 다시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오는 11월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핵심 임원들은 인터뷰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현지 시간 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포르쉐는 거래 첫날 독일 물가 급등에 따른 약세장 속에서도 공모가 82.5유로보다 0.34% 상승한 82.82유로로 마감해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로 육박했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WCP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WCP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공모가 기준 조 단위 시총 규모로 올해 상장에 성공한 두 번째 회사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세계는 물가 잡기와 침체 막기 사이에서 아주 허둥지둥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딜레마 확인해 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금리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빠르면은 멀미해, 경기 침체 올 수 있어 해서 다시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남인호 소장님, 궁극적으로 물가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네, 핵심적인 중요 사항을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이 물건 많이 삽니다. 물건 많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최근 2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미국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자그마치 1년 만에 3.25%까지 급등시켰습니다. 이게 끝이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죠. 11월, 12월 달에 추가로 올려서 적게는 4.25, 어쩌면 4.5까지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야, 이렇게 금리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경기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제 나온 애플 사태가 뭡니까? 아이폰이 왜 갑자기 판매가 안 되고 생산을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쇼크를 알려줍니까?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여러분, 토끼를 잡으려고 우리가 사냥꾼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토끼가 한 마리만 있으면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토끼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두 쪽 다 잡을까요? 아니죠. 이럴 때는 하나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FRB는 결정했죠. 우리는 지금 경기 위축, 그거 관심 없다. 우리는 무조건 물가 잡는다 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물가와 경기를 둘 다 살릴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 2.5%, 미국은 3.25. 그런데 미국은 이제 곧 두 달 안으로 4.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저 개인의 생각은 지금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뭐가 중요합니까?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은 또 뭘 좌우합니까? 대한민국의 투자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심리를 좌우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최소한도 미국의 금리보다는 1%포인트 이내로, 다시 말해서 미국이 3.5면 우리는 2.5, 미국이 4.5면 우리는 3.5까지 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을 리드해야 하는 중앙은행들은 시장에게 리드 당해버리고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시장은 또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다시 늘어나는 공매도 확인해 보시죠.
자, 남인호 소장님, 대한민국 지금 시총 1, 2위 기업 삼성전자와 LG, 엔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달보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세일 때,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는 신용융자 금액이 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약세일 때는 신용융자는 줄고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데 웬걸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는 그대로 있고 이 대차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의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가끔은 모범 택시 기사님이 또 가끔은 교통경찰분들이 직접 나와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수신호로 하는 경우 있죠.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차량을 막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만 계속 보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고 위법이다, 공권력 남용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차량을 기다린 신호 기다린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수신호로 경찰이나 모범택시 기사님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칭찬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공매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내려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시장이 내려가면 공매도는 증가한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당국은 저는 충분히 일시적인 조치, 제한적인 한시적 조치를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공매도 일시적 중지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혹은 시장 안정될 때까지 중지한다. 이 말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화를 낼까요? 저는 화 안 낸다고 봅니다. 자, 그 비근한 예가 있어요. 중국도 최근에 10월 16일 날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열리기 전까지는 너무나 큰 물량 내지 마라 하고 창구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중국을 욕합니까?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매도 때문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저는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워낙 취약하고 미국의 오름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못 오르지 않습니까? 그 영향 중에 하나가 공매도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당분간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투자에 유의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윤여민 팀장님, 그럼 시총 대비 대차 잔고 비중이 좀 낮은 기업 안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괜찮은 기업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서 좀 대차 잔고가 좀 낮은 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롯데지주, 뭐 KT 정도가 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롯데지주가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비상장 법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높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다변화되는 최근 행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뭐 자율주행, 뭐 여기다가 또 이제 2차전 쪽 케미칼 쪽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가치주보다는 약간 성장주로서 변모를 한다라는 좀 얘기도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좀 뭐 소비 심리 악화 이런 부분 계속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같은 경우 좀 업황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 관련된 뉴스로서는 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0년 좀 저점을 좀 시작으로 해서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배당까지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재차장고뿐만 아니라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매력까지 봤을 때 좀 시장이 흔들릴 때 하나의 좀 대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6개월간의 상승률이 나오는데 한 20%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어제 밤 사이에 나온 기업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내 정상화한다던 포스코. 그런데 말 바꾼 포스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 침수 피해를 받은 포항제철소, 재가동이 연말 안에는 될 거다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지나야지 정상적인 가동이 좀 가능한가 봅니다. 선영 대표님.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상화가 내년 1분기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올해 연말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내에 그 아변 공장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복구를 하고 있고, 일단 발표는 2023년도 1분기에 완료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포스코와 정부에 따르면 이제 포항제철소 내에서 아변 공장 18개 공장 중에 13개는 이제 연내 정상화 가능하다는데, 나머지 5군데는 지난 태풍 흰남노죠. 이제 여파로 이제 범람했던 냉천과 가까운 이선재 공장 등은 2023년도 1분기 이후에 완전한 복구 시점을 잡고 복구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복구도 복구인데 전 사실 이번 이슈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포항제철소 전체가 이제 냉천이 범람한 뒤에 1시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잠겼다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포스코의 태풍 대비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리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면밀히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포스코는 현재 지금 보유 중인 재고를 신속하게 출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 일정 조정을 해서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등, 한편 어쨌든 고객사로의 긴급제는 바로바로 이제 좀 그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을 통해 가지고 우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포스코와 돌발악재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 사이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투자 사이트에 지연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목표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포스코에 대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인가요? 이 힘든 시장에서도 상장 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는 포르쉐. 주당 공모가가 희망범위 최상단으로 밤사이에 독일 증시에 입성을 했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105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에 등극했고요. 독일의 폭스바겐 스포츠카 브랜드죠. 이제 포르쉐가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주당 82.5유로로 처음에 얘기했고요. 한화로 약 11만 4천 원 정도 이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는 기존 희망 범위의 최상단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현금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포르쉐는 과감하게 공모가 상단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향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외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195억 유로, 약 한 27조를 조달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이슈의 제일 큰 이슈가 사실 이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27조 조달해서 절반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27조를 이제 이번에 얻어가지고 13조 한 5천억 되겠죠. 이거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이 내용이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런 액션을 좀 앞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2026년까지 전기차를 전체 판매량의 한 4분의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24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에게는 정말 많은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이제 경쟁사로 떠오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한 포르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요. 포르쉐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재료 소진 등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숨에 시총 세계 5위 완성차 제조업체가 된 포르쉐. 물론 글로벌 경기 부흥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슈 관련해서는 뭐 종목 지금 국내 증시에서 3기라든지 코리아 FT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는 뉴스에 좀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여민 팀장님 관련 종목 전략 좀 챙겨주시죠. 예, 일단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포르쉐 관련주로 지금 말씀하셨던 뭐 3기, 뭐 코리아 FT, 뭐 성호전자, 임팩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만 장 초반엔 상당히 좋았죠.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강해졌는데 사실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낙폭으로 인해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변동성을 상당히 키운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3기라든지 이제 성호전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포르쉐 관련돼서 좀 납품에 대한 이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악재에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더욱더 불거질수록 결국 이제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슈는 거의 이제 제로 소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안주를 찾는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 저는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좀 뭐 SL 화신 두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SL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리포트가 좀 계속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상당히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 기아 쪽에 미국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특히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과 인도에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출하량이 65에서 뭐 50%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SUV 같은 어떤 이런 물량이 늘어나면서 믹스 개선에도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 미국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화신 아메리카를 통해서 충분히 그에 따른 제가 볼 때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 포르쉐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SL이라든지 화신 쪽으로 제가 볼 때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장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굵직한 상장 이슈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WCP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 탑티어로 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4대 소재 안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 이 리튬 이온만을 통과시킬 수 있게 얇은 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리막이죠. 바로 이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 WCP인 거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WCP 상장이 하필이면 또 오늘이네요. 이게 사실은 신규 상장 기업들이 어느 날에 상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좀 받쳐주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만큼 많은 관심이 들어오면서 돈이 좀 많이 쏠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이제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 기업 자체에 문제는 전혀 없겠죠. 2차 전지 분리막 전문 기업입니다. WCP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조 218억 원입니다. 총무 공모 주식수는 720여만 주 정도 되고요. 공모가 한 6만 원 정도인데 이번 공모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공모 기준으로 한 4,216억 원 정도를 조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시장 상황은 좀 우호적이죠. 이런 가운데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업들 상장을 많이 하면서 서로 경쟁 구도를 맞춰가면서 이제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상장 이유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주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어제 상장한 우리 또 RP바이오 변동성이 무척 크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WCP도 보면 유통 가능 물량도 많고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SKIT 테크놀로지 같은 비교 기업군을 보더라도 시초가에 지금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청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언제 좀 팔아야 되냐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주를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를 안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대안주로 지금 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수급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좀 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상당히 좀 탑티어로 좀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OEM 쪽에서 특히 실리콘 응급제에 첨가된 이제 배터리 양산 기술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이제 포르쉐의 전기차죠. 타이칸에 지금 실리콘 소재 5%가 첨가된 지금 이제 음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 지금 하반기에 고객사가 좀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8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되는 건 2024년이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주전자재료도 하나의 좀 관심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나노신소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CNT 쪽, 이제 도전제 쪽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5월에 800억 정도 자금 유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세 곳과 함께 고객사와 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생산 설비를 연계한 좀 생산 기지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 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개 지금 회사들과 함께 지금 생산 설비를 좀 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한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4년에 한 3,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매출액 같은 경우가 막 2배 이상씩 좀 뛰는 그런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놓지 않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성급하게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게요. 시장 이렇게 힘들 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인버스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경기 불황이다, 뭐 침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광고 기업 제일기획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향기, 어떤 꽃향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국화라든가 아카시아 좋아합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향기는 매화꽃 향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국화라든가 아카시아라든가 여름, 가을에 많은 향기를 맡을 수 있겠지만은 매화 향기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나온 그 개화, 그 꽃에서 나는 향기가 그만큼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방금 예생크님 말씀대로 최근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나는 실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일기획이 좋은 성과를 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은 9천억, 영업이익은 800억을 내서 전년 동기 15%, 20%씩 각각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전통 매체, 다시 말해서 TV, 라디오, 신문 이런 데서 낸 실적이 아니고 그쪽은 여전히 부진하다 그래요. 반대로 그 새로운 쪽이죠. 디지털 광고 쪽으로 발군에 역량을 냈고요.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레드 오션에서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블루 오션으로 조금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선점한 그런 결과가 지금 제일기획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윤여민 팀장님, 지금도 제일기획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제일기획 이외에도 3분기 좀 실적이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들,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제일기획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모멘텀을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아웃퍼폼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3분기, 그다음 내년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또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대형주 지금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이제 매출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한 6조 9,900억 정도, 한 7조 정도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분기에는 매출이 4조, 그다음에 2분기에는 5조인데 지금 이제 3분기에 6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로 매출이 조 단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분기에 1,900억이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뛰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흡실적이 3분기에 이어서 지금 4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신규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매수의 구간을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강달러 수혜주라고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3조,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증가하는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차 섹터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ASP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 사실은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뼈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금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수혜 대상단 측면을 봤을 때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출간된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요, SK하이닉스 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2만 2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바닥 확인은 언제쯤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 IBK투자증권은 목표가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3분기 가격, 물량 모두 문제라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래도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다운턴은 펀더멘털을 확인할 기회라면서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하나증권, 최근 그래도 주가 방어해주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인 종목이죠. 롯데칠성에 대해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 2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한원시스템, 길어진 수익성 회복기라면서 대신증권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전동화 부문은 고성장이지만은 여전히 아쉬운 수익성이라면서 목표가 2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미수이자 수치 가능성이 확대됐다라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신규 목표가 16,200원 커버리지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 S&T 모티브에 대해서는 목표가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두산도 보시죠. 이제는 로봇 대표 기업이라면서 유안타증권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원익 QNC에 대해서 그래도 월요일에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키움증권은 목표가 2만 5천 원으로 낮춰 잡으면서 내년 초나 돼서야 좀 실적 모멘텀이 재개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 내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극락장의 좀 특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좀 거래일인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가 거의 확정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 9월달 내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매도에다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 물량까지 같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소화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뭐 큰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그런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낙폭이라든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좀 종목별로는 분명히 반등의 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실적주들, 특히 이제 고점에서 좀 상당히 많이 낙폭이 나왔었습니다만 실적에 어떤 하향 전망이 없는 실적주들에 대한 분명히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연준 위원들 발언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연준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PC인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 밀린 이유를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하락해서 미증시 하락했다? 죄송하지만 애플 어저께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애플 하락을 무시하고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두 번째, GDP가 뭐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확정치가 발표된 거고요. GDP 2분기 확정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이미 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준의 그 위원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사실 이건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잘 나온 게 연준이 좀 더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BBBY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다. 이 기업은 원래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는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은 최근에 이제 숏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이제 그 WGBI의 편입이 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관찰 대상국이 편입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채권 시장에 돈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 9월쯤에 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나 아니면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밤에 PC 발표가 될 때까지는 오늘 장중에 미 선물도 애매할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굳이 뭐 매도하고 꺾고 도망갈 필요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가 밀렸을 때 왜 밀렸는지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지 아니면 기존의 게 또 반복되고 있는지 이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똑같은 게 반복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PC 제발 발표가 잘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시고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하루만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어제 이 시간대 어땠습니까? 미국이 모처럼 반등에 성공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시장 문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시간 정도 미국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좋았어요. 20포인트 이상 넘게 오르고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종가 어땠습니까? 다 도루묵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새벽 5시에 마감된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이걸로 영향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개장 한두 시간만 영향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은 1번 나스닥 선물 같은 시간대 움직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네요. 2번 우리 원화 가치, 마지막 3번 외국인 선물 동향이다. 자, 준비된 자료 하나만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도 미국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아침 시작은 분명히 마이너스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게, 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우리나라 주가지수 움직임에 제일 힘센 투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이라고 보십니까?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외국인인데 지금 보시죠. 위에 실선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고요. 가운데 있는 저 봉차트는 바로 우리 주가 지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거의 90%가 한국 주가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딱 한 2주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은 20일간 동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과 우리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디커플링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 팀장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이 이제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9월 말에 의미를 전혀 안 둡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10월 13일이 만기지 오늘은 9월 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한 번만 올려주시죠.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는 결국 그동안에 똑같았다. 아까 김세영 대표 말씀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누가 파느냐? 개인하고 기관 투자가는 여전히 판다. 그럼 개인 기관 틀렸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개인하고 기관들은 주로 단기성으로 많이 매매하고 외국인들은 중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시장 장 초반엔 안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